히포크라테스 선서, 당신의 생명을 맡긴 사람이 당신을 해칠 수도 있다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윤리의 시작이자 생명을 다루는 이들에게 던지는 근본적 물음입니다.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의 의료 환경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의학은 아직 과학의 영역이 아니었죠. 당시 질병의 원인은 신의 분노나 초자연적 현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치료는 주술에 가까운 영역이었죠. 의학 지식은 체계적이지 않았고 의사의 역할 또한 불분명했습니다. 의학은 신앙과 주술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전문직이라기보다 치료자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신뢰보다 불안이 앞섰죠. 잘못된 치료로 환자가 죽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의료는 신뢰가 아닌 사각지대 속에 존재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인류 최초의 위대한 의학자, 바로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는 질병을 신의 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의학을 미신에서 과학으로 정립하기 시작했죠. 그는 의학을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윤리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사는 과연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 윤리 강령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의 원칙입니다. 힘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본질입니다. 선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오직 환자의 이익과 회복을 위해서만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적인 욕망을 배제하라는 것이죠. 셋째, 자신이 가진 전문 지식을 철저하게 책임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곧 신뢰를 만듭니다. 현대 의료 현장에서도 의사들은 갈림길에 섭니다.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는 환자를 대할 때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의사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선서는 그를 다시 붙잡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분명하게 답합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말이죠. 이 원칙은 치료의 성공 여부라는 결과가 아니라 의사가 가져야 할 본질적 태도와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환자의 고통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결과보다 중요한 전문가의 태도이자 선서의 본질입니다. 기술이 발달한 지금 인류는 유전자 편집과 같은 생명 통제의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 의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기술은 강력한 권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작 더 중요해지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윤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의 경계를 정해야 하는 운명적 순간에 서 있습니다. 기술의 폭주를 막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겐 변하지 않는 견고한 윤리적 기준이 절실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혼란스러운 기술의 바다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흔들리지 않는 등대입니다. 전문성의 본질은 단순히 뛰어난 지능이나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한 책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라도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를 파괴하는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권한의 크기는 곧 책임의 무게입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전문직은 이 보이지 않는 책임의 기둥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리더가 새겨야 할 가치입니다. 지식과 권한을 가진 사람은 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 영향력이 과연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는가? 우리의 선택은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세상의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 파동이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해야죠. 책임 있는 선택들이 모여 신뢰 사회를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의 윤리에 기대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선서의 정신을 내면화하면 첫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확고한 기준이 생깁니다. 둘째,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책임 있는 선택을 내리는 단단한 내면의 태도가 형성됩니다. 셋째, 실력을 넘어 인품으로 세상의 신뢰를 얻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명확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전문가의 자격을 묻습니다. 단순히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전문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그 지식을 제어할 수 있는 양심의 무게로 증명되는 사람입니다. 진짜 전문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기술만 있고 양심이 없는 전문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양심은 모든 전문성의 기초입니다. 종문 고박사의 인문학은 여러분의 사고를 넓히고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은 인간 사회를 향한 인문학적 탐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은 통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영혼을 살찌우는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삶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종문 고박사 제임스 코였습니다. 삶의 본질을 찾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간견 및 협업 문의는 k903-9198@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해시태그는 히포크라테스, 의학윤리, 책임, 전문성, 인문학, 그리고 AI 시대를 포함합니다. 연관 검색어로 히포크라테스 선서 내용, 의료윤리, 전문직 윤리, 책임 있는 리더십 등을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문 고박사의 인문학이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지혜는 고요한 사색 속에서 완성됩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오늘의 통찰을 마음 깊이 느껴보세요. 변하지 않는 고귀한 원칙들은 거친 세월 속에서도 등대처럼 우리 곁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 당신의 영혼은 한 뼘 더 성장하고 풍요로워졌을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된 당신의 새로운 도약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주의 질서처럼 정교하고 아름다운 당신 내면의 도덕률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다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당신은 이미 이 시대의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성찰하는 삶은 그 자체로 고귀한 예술작품과 같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원칙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의 자유를 만끽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 보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바꿉니다. 당신의 윤리적 실천을 굳건히 믿습니다. 시간의 겹이 쌓여 깊은 향기를 내는 나무처럼 당신의 전문성도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질 것입니다. 지혜의 꽃이 당신의 삶 속에 활짝 피어나기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하며 항상 기다리겠습니다. 시련 뒤에 오는 찬란한 무지개처럼 책임 있는 삶 끝에는 반드시 말로 다 못할 보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남기는 발자취는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이정표가 됩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주십시오.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오늘날의 삶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풍성한 지혜의 수확이 당신의 인생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이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비상하는 당신의 정신을 응원합니다. 늘 깨어있는 전문가가 되어주십시오. 내면의 깊은 곳을 비추는 성찰의 빛을 따라 당신만의 인문학적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즐기십시오. 자유로운 영혼과 단단한 윤리의식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파동을 전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히포크라테스의 강인한 의지를 가슴속에 간직하십시오. 우주의 이치처럼 원칙을 따르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전문가의 모습임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시대의 전문가로 거듭나는 당신의 앞날에 찬란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인문학적 사유로 삶을 채우는 시간, 종문 고박사의 인문학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